일본 NHK 간판 아나운서가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일본 뉴스 생방송 중 대본에 없던 한국에 대한 발언으로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해 일본 전체가 들썩이게 되었는지 지금 그 놀라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뉴스 아나운서 사쿠라이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똑같은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NHK 뉴스 스튜디오 생방송 중이었죠.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 말을 전하는 동안 문득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왜일까요? 그동안은 그저 대본을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 시청자로부터 받은 메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사쿠라이 아나운서님, 한국은 정말 소해야 할까요? 이런 메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개인 판단에 맡기 이런 뉴스들 너무 익숙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런 보도를 해왔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듯 한국에 대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독도 분쟁, 위안부 문제, 징용 배상. 항상 갈등의 프레임으로만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 대학에서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어와 국제관계에 관한 특강이었죠.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사쿠라이 아나운서, 직접 한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5년 동안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전해왔지만 정작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신뢰성을 강조했던 제 강연이 무색해졌죠. 한 학생이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나운서님이 전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디서 온 건가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전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걸까? 스튜디오로 돌아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정말 사실일까? 한국은 정말 우리 세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 정말 사실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도 이런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틀린 이야기를 전해왔다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미디어의 책임, 저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해야겠다고.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랜 것 결심한 사람처럼 설레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2 한국행 편견과 두려움 속 첫걸음.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설렘이 컸는데 비행기에 오르니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방송에서 전하던 그 한국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냉대받지는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약간 두려웠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늘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메모를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감정도 함께 적었어요. 불안하다.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뉴스에서 본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까? 옆자리 승객은 일본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자주 간다고 했어요. 혹시 처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뉴스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매일 뉴스를 전하는 사람인데 손에 든 여권을 바라보며 갈등했죠. 아직도 돌아갈 수 있을 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편안한 스튜디오로 돌아가 익숙한 대본을 읽는 게 훨씬 쉬울 테니까요. 아침에 읽던 대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승객은 전혀 지난번에 서울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노부부가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일본인인 걸 알면서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작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그가 경험한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기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땅. 저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미워할까요? 기내식 트레이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순간이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들을 살펴봤어요. 그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적대감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보이는 건 그저 일상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가 일본인인 걸 모르니까 괜찮았을까요? 하지만 곧 입국 심사대에서 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든 일본 여권이 마치 뜨거운 숯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일본인 여행객들의 표정도 살폈습니다. 그들도 불안해 보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일본 여권을 내밀었을 때 나는 긴장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바뀔까봐 두려웠습니다. 일본인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차가워질 것만 같았어요. 잠시 살펴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깨졌습니다. 예상했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환영 인사였어요. 입국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환영 인사였어요. 짐을 첫 번째 오해 마이너스 입국 심사관은 친절했다.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일본어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면세점 직원들도 일본인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공항 안내원이 제게 다가와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제가 듣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었어요. 내가 듣던 한국과 다르네요. 공항철도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 보이는 모습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전했던 뉴스들은 이 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준 걸까?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강조했던 건 아닐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을 만날 시간이었어요. 가슴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작은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챕터 3 서울에서의 첫 경험 계속되는 반전.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제게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여권을 본 그녀는 갑자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이라샤이마세?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호텔 직원이 먼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인을 싫어한다던데.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전해왔던 뉴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관광객 급감. 이런 헤드라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호텔방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일본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알고 있던 적대적인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마이너스 호텔 직원은 친절했다. 서울의 밤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의심이 남았어요. 어쩌면 관광객에게만 친절한 걸까? 혹시 다른 곳에서는 다를까? 첫날 저녁 용기를 내어 호텔 근처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라 길을 헤매기 시작했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도 앱을 들여다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실례합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어설픈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일본어로 식당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번역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방향뿐만 아니라 몇 개의 맛집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는 지도 앱까지 열어 제게 보여주며 길을 설명했고 심지어 자기가 자주 가는 맛집의 메뉴까지 추천해 주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번역기까지 사용하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추천해준 식당에 들어서자 맛있는 향기가 있어요. 메뉴판을 보며 무엇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죠? 일본에서 오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서비스예요 라고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자 냉면 국물을 가져다 주며 이거 드세요. 매운 거 가라앉힐 수 있어요 라고 했죠. 특별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무엇을 전해왔던 걸까요? 이런 따뜻함이 내가 알던 한국인의 모습일까요? 식당에서도 반찬을 무료로 더 챙겨주고 친절하게 말까지 걸어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주방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일본 분이시죠? 다음에 또 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특별한 경우일 뿐일까요? 혹시 그들이 제가 일본인 관광객이라서 특별히 친절한 걸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그 의심마저도 번화가의 한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자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리 가게 일본 손님 많아요. 지금 이 캐릭터가 한국에서도 인기 많아요. 이곳에서는 일본 문화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상품을 구경하고 일본 음악을 듣고 일본 패션을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전해왔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왜 실제와 이렇게 달랐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들기 전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 오해 마이너스 한국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이 혼란스러운 느낌은 언제 정리될까요? 챕터 4 한국 언론인과의 만남 미디어의 진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여행 전 메일로 연락했던 한국의 한 방송국 PD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연락했는데 의외로 빠르게 답장이 왔었죠. 일본 뉴스가 한국을, 한국 뉴스가 일본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분주하게 오가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르게 걸어가고 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도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 PD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PD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우리 방송국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생각하면 의외였어요. 그는 밝은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첫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어요. 날씨, 서울의 첫인상,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예상과 달리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쿠라이 씨, 일본에서도 혐한 시위가 있죠? 하지만 일본인 전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던진 질문은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 전체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PD의 질문은 제 직업과 책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진실을 전달했던 걸까요? 아니면 선택적 진실만 보여준 건 아닐까요?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준 PD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미디어가 이웃나라를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시청률과 클릭수를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왜 소수의 목소리를 전체의 의견처럼 전달했을까요? 왜 갈등을 조장하는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뉴스가 시청자들의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 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소수의 목소리를 전체의 의견처럼 전달했던 걸까요? 민준 PD는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미디어도 종종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과장해서 전달한다는 거였어요.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발언, 소수의 시위대. 그런 것들이 마치 일본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보도된다고 했죠. 저희도 일본 관련 뉴스를 할 때 주로 갈등 상황을 강조해요. 그게 더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전해왔던 뉴스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디어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화를 마치고 그와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한국 언론인들도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작진은 다른 한 명은 일본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미디어는 때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돼요. 한 여성 기자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일본에서 3년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죠. 그동안 느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정치적 갈등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죠. 방송국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껏 제가 전해온 뉴스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항상 복잡하고 다층적인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거죠. 서울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목소리로 전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켰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5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미디어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만든다. 내일은 어떤 진실을 더 발견하게 될까요?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챕터 5 남산타워에서 깨닫는 진실. 셋째 날 아침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마치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좁은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파노라마 풍경을 보게 된 것처럼요.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 숨쉬는 도시였어요. 도쿄에서 스카이트리를 오르며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망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 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호기심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저기 사는 사람들. 결국 모두 비슷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의 행복, 평화로운 일상, 더 나은 미래. 창밖으로 보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점들 같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적이라고 말했던 제 방송이 부끄러워졌어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6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국경을 넘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들은 제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꺼이 사진을 찍어드리고 카메라를 돌려주자 그들은 갑자기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놀라 물어보니 그들은 작년에 도쿄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아이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가족 여행으로 도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도쿄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가족에게 일본은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갈등보다 문화적 교류와 개인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일본 뉴스 아나운서라고 말했더니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성우를 아는지 물어보았고 아버지는 일본 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는 일본 가정식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해온 뉴스에서는 이런 따뜻한 교류의 순간들이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갈등, 분노, 반감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나는 틀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한 뉴스로 인해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두려움, 불필요한 경계심, 근거 없는 미움.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한국이 좋았다고 말해주실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타워에서 내려오는 길,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개인들이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 아래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에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을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선입견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7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될까?
챕터 6 일본으로 돌아가다 새로운 고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며 제 마음은 이미 일본으로 돌아간 뒤의 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산타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어떻게 뉴스를 전해야 할까요? 똑같은 대본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뉴스를 전할 수 있을까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지난 3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일본어 환영 인사, 길을 알려주던 젊은이의 친절함, 식당 주인의 따뜻한 배려, 방송국 PD와의 깊은 대화, 남산타워에서 만난 가족. 모든 순간이 제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5년간 제가 읽었던 뉴스 대본들도 떠올랐어요. 그 뉴스들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책임을 다했을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대화, 그리고 그들의 일상. 그것은 제가 방송에서 전해왔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동안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방송국에서는 내 변화를 받아들여줄까?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한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어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을 생각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견에 제가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순간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떠나기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니. 구매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미디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왜곡된다. 그 문장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왜곡된 거울을 들고 있었던 걸까? 사람들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해왔던 걸까?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 제가 전할 뉴스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균형 잡히고 더 진실되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제 경험을 나눌지 고민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회사의 입장, 동료들의 시선. 모두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서울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읽을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제 진짜 목소리로 전할 이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챕터 7 뉴스 데스크에서의 선택 변화를 시작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메이크업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기계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눈빛이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아나운서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 여행 어땠어? 역시 우리한테 적대적이었지?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지금까지처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전혀 달랐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5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강화시키는 이야기만 해왔으니까요.
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동안의 우리 모두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스튜디오로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메라맨, 조명 스태프, PD. 모두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PD가 준비한 대본이 아닌 제가 직접 쓴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데스크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PD가 다가와 오늘의 뉴스 순서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톱 뉴스는 역시 한국과의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5분 전입니다. 디렉터의 외침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 2, 1. 오네요. 빨간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그 다음 말은 달랐어요. 오늘 뉴스에 앞서 저의 한국 방문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PD의 놀란 표정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한국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PD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혹시 잘못된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진실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더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또 누군가는 응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PD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방송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제가 경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방송국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방송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뉴스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메일이 왔어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미디어가 이런 성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챕터 8을 다시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챕터 8 6개월 후 국경을 넘어선 연결. 여러분, 서울 남산타워에서 사쿠라이 에미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제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6개월 전 그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방송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는 국경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6개월 전 이곳에서 저는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방송 이후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제 발언이 회사의 기존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SNS에서 제 고백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언론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것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어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6개월 전과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예술가, 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작은 변화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 기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보도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방송국의 한국 관련 뉴스톤이 조금씩 바뀌었고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양국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인 혹은 일본인이라는 단일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촬영 양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는 대화라는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었어요. 양국의 일반 시민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서로의 가정에 머물며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참가자 중 한 일본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었어요. 한국의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가정에 홈스테이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아이들 교육, 노후 문제, 건강. 모두 똑같더라고요.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제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도록 배워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움은 배운 것이라면 이해와 존중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보였어요. 멀리 도쿄의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는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사쿠라이 M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꺼지고 디렉터가 컷을 외쳤습니다. 촬영이 끝났지만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미 씨,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라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네,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하는 한요. 6개월 전 제가 남산타워에서 느꼈던 그 뭉클한 감정이 다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고 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방송국의 프로듀서였어요. 촬영 잘 마쳤나요? 다음 주 방송분 편집을 시작할게요. 네, 잘 마쳤습니다. 이번 편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도쿄로 돌아가지만 곧 다시 올 것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8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카메라로 남산타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정의 기념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여정의 시작점으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더 큰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